안녕하세요. 115만의 형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천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30이라고요. 어느 단지냐? 베뉴브 해운대입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백스코역 있죠? 예, 여기 바로 앞에 더군다나 지하철역이 지하 2층으로 직결되는 단지입니다. 사실 저희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분양가 중에 최근 한 달 사이에 엄청 분양이 많았어요, 부산에. 제일 먼저가 여기 남천 서밋, 정확히는 서밋 리미티드 남천, 여기 들어가는 것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그 다음이 어디였습니까? 서면역 바로 옆에 들어가는 서면 서밋, 얘도 선별단지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좀 쉴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좀 먼 곳, 에코시티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프루지오 트레파크를 갖다가 역시나 선별단지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갑자기 밀려들어서 부산계 부암역 바로 앞에 들어가는 서면 어반센터 대시항도 저희가 선별단지를 보여드렸고, 오늘 사실 영상이 이게 부산 거 세 번째예요. 오늘만 어디였냐면 사직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가 오늘 촬영했어요. 아마 얘가 좀 더 먼저 영상 올라갈 텐데, 그러고 나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여기 동의대역이 들어가는 힐스테이트 가야 1, 2단지 동시 분양이에요. 그것도 촬영했는데 드디어 추석 전에는 이게 부산 쪽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 좀 전에 보여드린 6단지는 전부 다 이 왼쪽이었고, 드디어 해운대 쪽에 들어간 단지가 하나 나와서 부산 시리즈였는데 사실 이번 한 달 동안 거의 마지막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베뉴브 해운대에 대한 제 한 줄 평을 말하기 앞서서 말씀드려야죠. 서울 촌놈 시리즈입니다. 부산이다 보니까 제가 수도권 분양과 다르게 제가 좀 잘못 인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남천과 서면 사이라고 정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달에 남천 서밋하고 서면 서밋이 분양이 됐어요. 근데 둘 다 하이엔드였잖아요.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 남천 서밋과 서면 서밋의 딱 중간 정도 가격? 이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줄 평은 이렇게 적었는데, 이 분양가가 과연 적절한지는 천천히 살펴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은 갖추어진 단지라고 봅니다. 단지 자체 규모는 크지 않아요. 660세대라서 딱 중규모 단지인데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쵸? 해운대 백스코역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어딘지. 해운대 자이 해자라고 그러던데 부산분들은 1, 2단지 바로 옆이고 백스코역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2호선 백스코역이 지하 2층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떠 있던데 이런 식으로 이게 단지고 이게 백스코역인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지하 2층을 통해서 연결, 직결되는 곳. 최근 분양가 중개에서 이런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원 망포역에 들어가는 프루지오였죠. 이게 엄청 잘 됐죠. 분양가가 주변보다 훨씬 비싸게 나왔는데, 수원 분양가 84 기준 10억 넘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2억이 넘게 나왔는데 딱 잘 됐습니다. 완판 됐는데, 저는 얘도 이게 상당히 큰 요소라고 봐요. 중요한 요소. 물론 백스코나 센터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얘는 괜찮은 입지에 들어간 단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세권 써뒀습니다. 2호선도 있고 사실 동해선도 있죠. 두 가지 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나 2호선 백스코역에 직결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얘는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게 나온 것만 아니면 하반 경직성을 갖다 갖출 만한 단지입니다. 즉 시행 쪽에서 주변의 분양가,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만 냈다면 얘는 떨어질 염려는 거의 없는 단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분양시장 흐름 파악 필수 단지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부산을 갔다가 본의 아니게 청약홈에 뜨는 게 뭐 제 맘대로 뜨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부산이 떠갖고 계속 부산을 봐왔는데, 지역 관심도는 일단 부산 해운대이기 때문에 높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최근 부산 신축 분양가가 제가 보기엔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시행이나 분양대행사 쪽에서 이렇게 분양가를 정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걸 갖다 조사하고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사해봤는데, 부산 전체 어떤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고요. 특히나 이번에 해운대 쪽 말고 서면이라든가 남천동 비롯해서 좀 원도심 쪽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영상을 보면서, 영상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단지가 여기 얘기할 때 어반센터 대시항, 지난주 올려드린 영상인데 여기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그 이후 단지는 너무 분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좀 넘어간 경향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는 준신축들이라든가 신축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잠깐 드릴 거긴 한데, 여하튼 신축 분양가의 흐름에 있어서 이 단지가 차지하는 비중, 특히나 해운대 들어가는, 오랜만에 들어가는 신축 아파트잖아요. 거기서 오는 부산 부동산의 흐름과의 어떤 연관성도 좀 봐야 될 단지이기 때문에 선별단지 영상으로 올려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뉴브 해운대 공고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면요, 29일 특공이 있고요. 같은 날 부산에서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힐스 사직 아시아드랑 힐스 가야도 같은 날 분양을 해요. 일반 1순위, 2순위는 30날하고 10월 1일 날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백스코역 바로 앞다가 있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2호선 있고 동해선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여하튼 두 개 다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써놨습니다. 빨간색으로. 상당히 중요한 투자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 2층으로 직결된다는 거. 세대는 전체 660세대인데 여기도 이 필지를 제공한, 땅을 제공한 뭐 이런 분들한테 빠지는 게 조금 있어요. 일반적인 정비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빠집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 물량은 적지는 않습니다. 629세대고 특공이 298세대, 일반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331세대고요. 최고 48층으로 3개동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조망이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48층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게 부산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올림픽타운 아파트가 있는데 얘는 20층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센텀 미진 이지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힘들어요. 얘가 34층이 있긴 해요. 근데 얘가 위성비로 보면 이렇게 옆으로 두 동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배뉴브가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전망 같은 게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뭐 백스코니까 튀어 있을 거고요. 물론 중층 이상에서 자 그래서 꽤 높게 들어가는 거죠. 48층 성기동이 들어가고요. 입주는 29년 5월입니다. 따라서 거진 3년 6개월 정도, 3년 6개월이 좀 넘죠.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남았으니까 3년 한 8개월 정도. 따라서 입주 대기 기간은 그래도 괜찮은, 즉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단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부산이 오름세를 좀 볼 것 같기 때문에 이 시기에 들어갔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잖아요. 분상지는 적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전매 6개월만 있습니다. 조건은. 따라서 이런 여건도 나쁘진 않죠. 8사형 분양가 문제인데 12.5에서 13.9개 나왔습니다. 공고문에서 제가 그대로 계산한 건데, 즉 저가는 12.5, 고가는 13.9억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얘네 확장비는 2,200이 있어요. 8사 기준으로. 근데 에어컨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옵션도 거의 무상입니다. 바닥 좀 바꾸는 거 150에서 300 정도 드는 거 있는데 굳이 보니까 바꿀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 무상입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포세린 타일이라든가 원목마루 이것도 무료로 깔아줍니다. 다만 침실에서 뭔가 친환경인가? 뭔가 그거 바꿀 때 한 150 정도 드는 거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요것만 넣으면 됩니다. 확장비 2,200만. 따라서 대략 2,000 정도 더했거든요. 여기다가. 따라서 기본 분양가 2,000 더한 실질 분양가는 8사형 기준 12.7억에서 14.1억입니다. 얘가 9구형도 있긴 있어요. 근데 8사형이 물량도 많고 다른 단지와 비교할 때도 요걸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말씀드린 겁니다. 계약금 5%고 중도금 60%인데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 대기 기간이 꽤 길어요. 그쵸? 4년 가까이 되는데 중도금 무이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세이브가 되는 돈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만 이번에 부산 최근 한 달 동안 나온 물량 중에서 중도금 무이자로 나간 단지들이 꽤 됩니다. 뭐 어반센터 대시양도 무이자였고요. 힐스 가야도 무이자였습니다. 중도금이. 그런 건 비교할 수 있는데 얘는 대기 기간이 긴데 중도금 무이자이기 때문에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12.7억에서 14.1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질 분양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일단 조금 뒤에 다른 단지로 비교해 드릴 거고요. 평면도는 제가 이렇게 문안, 조망 이렇게 써놨습니다. 평면도가 떠 있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약금 5%고 60% 무이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 전풍모 옵션 무상 제공, 일부 침실 바닥, 그리고 가전은 원래 다 빼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평면도가 뭐 특별한 평면도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그렇지만 뭐 빠지지는 않는. 뭐냐면 포베이의 5구형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5구, A, B 둘 다인데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포베이의 마통풍. 제일 괜찮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팬트리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에서 조금 최신 경영을 따르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베이의 마통풍이면 특별하게 지적할 건 없는 평면도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좀 많습니다. 지금. 그다음 84A를 보시면요. 얘 전형적인 역시나 포베이의 통풍 구조, 그렇죠? 그리고 얘는 복도하고 현관에 팬트리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뭐 알파룸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대신에 팬트리 2개를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드레스룸도 여기 뭐 파우더도 같이 쓸 수 있겠죠. 잘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형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탑상형이 있죠. 네, 침실 2개 있고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탑상형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거실 쪽에 양면 유리창, 이면 유리창으로 해서 넣어주는데 얘는 한쪽으로만 돼 있는 거 조금 아쉽긴 한데 그 팬트리 같은 거 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도 끝에 꽤 크게 팬트리가 복도 팬트리에 들어가 있고요. 84C형 같은 경우에도 탑상형인데 좀 전에 봤던 B형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팬트리 역시나 양쪽에 들어가져 있고요. D형도 유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B형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형인데, E형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되는데 이쪽에 침실 1, 2가 있지 않고 이쪽에 침실 1, 2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죠. 아무래도 전통적으로는 A형을 제일 선호하시긴 할 것 같은데 다른 형도 그렇게
비슷한 형태의 고층으로 들어가는 평면도로서는 빠지지는 않는 그런 평면도라고 봅니다. 99로 가면 드레스룸이 좀 커진다는 거. 99가 조금 특화 설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방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거의 디스플레이 주방이라고 그러죠. 이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요리하는 거 보여주고 이런 형태이기는 한데 위치가 좀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99형이 평면도가 아주 잘 빠졌다 이렇게 보기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조망 말씀드렸는데 옆에 뭐 고가도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앞쪽에 큰 단지, 그 높은 단지라고는 미진 이 집이야. 이름이 힘든데 얘가 옆으로 서 있는 거 하나 정도 단지 있어서 조망은 전체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고가도로는 지난번에 어반센트 대시항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다 돌리기 때문에 창문 열어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기도 도심인데 일종의 해운대 쪽. 그래서 그런 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저층에 담창이 됐을 때 어반센트 대시항은 4층까지가 상관없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죠. 보시면 동호수 배치도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2층, 3층, 4층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5층 이상들이 많긴 한데 4층 이하도 대략 보니까 10세대 조금 넘기는 있습니다. 한 20세대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북카페 세대 창고에다가 제가 파란색을 해놨는데 그리고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북카페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주는 거죠. 다른 단지들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북카페가 좀 커 보이긴 한데 어디까지 조감도기 때문에 아직 평면도식으로 안 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놀이터는 뭐 커뮤니티는 아니고 피트니스 있고요. 안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트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골프 연습장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는 안 나있는데 이제 세대 창고가 들어가 줍니다. 세대 창고는 생각보다 유용성이 크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 들어가 준 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컨시어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보시면 이겁니다. 앱을 통해서 입주민 전용 앱을 통해서 뭐 방문 세차라든가 가정식 딜리버리, 택배, 공동구매, 뭐 가전 구독 같은 거 팩케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크게는 의미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특히나 가정식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많아도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용이 쉽지가 않거든요. 가성비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660세대 규모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택배 뭐 물품고 같은 건 다른 데도 다 하는 거고 공동구매나 가전 구독 같은 것도 굳이 뭐 전용 앱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차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싼 데다가 불러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컨시어지 서비스가 없는 것보다는 난데 큰 메리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라든가 자체 편의성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뭐 특별하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세대 창고 정도는 나름대로 있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대신에 분양가에 비해서 아주 특징적인 커뮤니티가 뭔가 들어가줬다 이러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북카페는 도서관 역할과 함께 카페 역할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주차는 1.3대로 일단 돼 있는데 확인은 정확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1.4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1.3대로 보이고 1.3대면은 뭐 아주 풍족하다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히나 이번에 제가 부산 다룰 때 다른 단지들 있잖아요. 서밋 쪽 제외하고 다른 단지들이 워낙에 주차 대수들이 적었었어요. 뭐 1.2대 이하였거든요. 그걸 봐서 그런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좀 더 많은 게 좋겠죠. 그렇죠? 교육은 강동철 해강중이라고 써놨습니다. 초등학교 학군 찍어 보시면요. 여기 위쪽에 강동초등학교 나오는데 얘가 딱 여기까지 권역으로 뜹니다. 이 초록색이 이 학교가 담당하는 권역이거든요. 따라서 여기까지 학교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얘 지하 2층 직결 통로 있으니까 근로에서 여기로 나가서 길은 건너면 되는데 대략 430m급 정도? 가까운 쪽에서는 좀 더 가까울 수 있겠죠. 대략 400에서 500m 사이고 도보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초품화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학교는 여기 해강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거리를 재보면요. 비슷합니다. 400에서 500m급. 따라서 초품화는 아니지만 학교까지 거리가 뭐 도보 이용하기 아주 힘들거나 이런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학원가는 뭐 부산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센텀 쪽이라든가 이쪽이 교육이 빠진 데가 아니잖아요. 해운대 전체가 빠지는 곳이 아니죠. 따라서 나쁘지 않고요. 편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백스코하고 센텀이잖아요. 여기 바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거 다 있고 홈플러스도 바로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입지 자체가
연차가 나쁘지 않은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14억대까지 나왔잖아요. 최고층으로 옵션 다 때려박았을 때 제가 좀 선반영 점점점 써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써놓기는 있지만 얘는 선반영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 이 선반영은 오늘 찍은 단지 중에서 힐스 사직 아시아드하고 힐스 가야 1, 2단지에 대한 제 평가가 좀 선반영이지 않을까? 몇천 정도는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반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거꾸로 오히려 앞에 두 단지하고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뉴브 해운대가 29년 들어가요. 3년 6개월, 3년 7, 8개월 남았는데 얘가 지금 이 가격이 나온 거잖아요. 84 기준입니다. 12.4에서 14.15. 그럼 일단 어디를 비교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밑에 있는 해자 1단지, 2단지 해운대자 1, 2차 얘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들어서 제가 올해 걸로 정리한 거거든요. 1단지 같은 경우에 바로 밑에 있는 거죠. 2013년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 배뉴브가 들어갔을 때 16년 차이가 납니다. 즉 배뉴브가 들어갔을 때 해운대 자이가 지금은 이제 10년 차 간 넘었기 때문에 아주 구축이라는 말은 안 듣지만 얘가 29년이 되면은 16년 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구축이 될 텐데 일단 단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차가 구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9.5억에서 10.5억 선에 나와 있고 또 하나 뒤에 자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더 늦게 들어갔거든요. 5년 정도 늦게 들어갔어요. 5년 정도 늦게 들어갔어요. 뭐보다? 자이 1단지보다. 근데 또 가격이 비슷합니다. 9.5억에서 10.5억이 나와요. 즉 1, 2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얘나 13년도짜리나 얘 18년도짜리나 같은 자인데 그럼 신축이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똑같이 9.5에서 10.5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차거든요 얘가. 지금 보시면 이런 거래 꽤 뭐 오르거나 이러진 않고 있어요 얘는. 다만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부산 단지들 특히나 어반센터 대시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는데 위쪽은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아래쪽 그 단지 저가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은 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상승의 전조 증상이라고 그랬는데 여하튼 얘를 보시면 지금 9.5에서 10억 4,500이 6월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걸 전반적으로 보시면 약간 징역성 거래 비슷한 거 제외하고는 대략 9.5에서 10억 사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형도 보시면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얘는 120에도 84더라고요. 얘는 오히려 좀 더 평면도 때문에 좀 낮은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지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5월에 10억 3,500 있었고 6월달에 10억 선 있죠. 그 다음에 10억 2천. 그럼 다른 형 가시면은 9억 9천. 그 다음에 3월달엔 9억짜리도 있긴 했어요. D형도 보시면 9억 6,500, 9억 3천 3층짜리긴 한데 다른 형도 보시면 9억 4천 6층짜리 이번 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10억. 그래서 대략 9.5에서 10.5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죠. 도대체 얘는 왜 연차가 5년 일찍 들어간 애나 뒤에 들어간 애나 비슷하냐. 일단은 뭐 백스코어까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부산은 이제 산지가 많은데 아무래도 뒤쪽이다라는 것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 걸어보진 않아서.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입을 했는데 백스코어 쪽이 좀 가까운데 연차가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 백스코어까지 거리라든가 이쪽 백스코어나 센텀까지 어떤 접근성 이런 게 단지 가격에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쁘지 않은 거죠. 얘는 백스코어에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여러분 다 아시는 트럼프 월드입니다. 얘는 들어간 지 많이 됐죠. 2006년도에 들어왔어요. 즉 배뉴브가 들어왔을 때 23년 차가 나게 됩니다. 즉 완전히 구축으로 넘어가죠. 물론 얘를 갖다 단순히 구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얘가 근데 지금 84형이 15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5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운대 자이 1, 2단지나 트럼프 월드나 커뮤니티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들어간 게 시간이 좀 됐잖아요. 이 시기에는 지금 최근에 들어가는 어떤 커뮤니티들 같은 게 뭐 이러면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거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게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단지입니다. 트럼프 월드도 마찬가지고요. 즉 얘네들도 피트니스하고 기본적인 것들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배뉴브 해운대가 하이엔드급은 아니지만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다만 신축이기 때문에 좀 더 시설이나 설비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도 물론 트럼프 월드는 워낙에 위치가 좋아요. 그냥 뭐 백화점도 그냥 비 안 맞고 가고 전철도 비 안 맞고 타고 이런 건데 배뉴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을 갈 때는 좀 가야죠. 전철을 비 안 맞고 타는 거는 비슷한데 따라서 이 가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지금 현재 배뉴브 해운대 옵션 포함했을 때 최고 14.1억에 나온 가격이 트럼프 월드 배뉴브가 들어갔을 때 23년 차 되는 이 아파트 84형의 가격과 유사하거든요. 조금 더 싸죠. 1억 이상은 쌉니다. 뭐가 배뉴브가.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나쁜 건가? 이거죠. 트럼프 월드는 대형이 살만하죠. 대형이. 84형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대형들 있잖아요. 대형. 그게 이제 딱
많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시대를 이끄는 건데 84형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은데 23년 차나 나게 되니까 베니브 해운대 비록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나쁠까? 라는 생각이 든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가격이 자이 1, 2단지 그 다음에 트럼프 월드 즉 주변에 있는 단지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준수한 편에 나온 거다. 막 나가는 건 아닌 가격에 나온 것 같다. 또 하나는요, 서밋 리미티드 남천이 나왔었잖아요. 잘 됐잖아요. 저희가 선별단지에서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었는데 84는 잘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들어간 놈이죠. 다 아실 텐데 광안대교 보이고, 다만 여기 새로 뭐 삼익빛이나 얘네들이 재건축되면 뭐 조망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데 이쪽 잘 보이고 하니까. 근데 얘 84형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죠. 근데 얘 가격이 얼마였냐면 써놨습니다. 13억에서 17억이었어요. 옵션 포함 가격입니다. 물론 얘는 하이엔드긴 했죠. 얘가 근데 수영장은 안 들어갔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서면에 들어간 서밋, 얘도 하이엔드 브랜드죠. 프루지오의 서밋인데 31년 들어가요. 상당히 얘는 입주대 기간이 긴데, 뭐 위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면역 바로 엎어진 코다알 거리에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얼마였냐면 11억에서 12억이었어요. 제가 앞에 한 줄평에서 남천과 서면 사이라고 말한 건 이 가격과 이 가격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하이엔드 브랜드긴 하지만 서밋 리미티드 남천과 서면 서밋 더뉴 사이에 이 백스코역에 직결되는 이 단지 가격이 그 사이에 나온 거거든요. 남천 서밋하고 서면 서밋, 그게 용인될 만한 가격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여기는 해운대 자이 1, 2단지랑 트럼프 월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차가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단지하고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다 이번에 한 달 내에 제가 다룬 단지들이죠. 부산 진짜 분양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어반센터 대시양은 27년에 들어가는데 7.5에서 8.9억에 나왔어요. 얘보다는 많이 비싼 듯 느껴지죠. 근데 어반센터 대시양은 서면역에서 왼쪽에 있는 부암역 바로 앞에, 얘도 엄청 초역세권입니다. 부암역의 2,4번 출구 바로 앞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거의 직결은 아니지만 거의 초근접 수준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 가격에 나왔고 7.5에서 8.9. 그 다음에 오늘 찍은 아시아드 사직, 힐스 사직하고 힐스테이트 가야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옵션 포함해서 8.8억에서 9억 선. 다만 힐스테이트 가야는 좀 9.5억짜리도 있긴 합니다. 얘네들은 어딘지 다 아시겠지만 가야는 동의대역에 있습니다. 힐스 가야는 여기 들어가죠. 근데 얘가 9억이 좀 넘는 선에 나왔고, 또 하나는 사직 쪽에 있습니다. 사직고등학교 바로 앞에 들어가는 거, 스위치엔 위에 들어가는 거. 근데 얘도 9억에 나왔어요. 프로페스트 최고층이 정리해드렸습니다. 8.8에서 9.5, 8.8에서 9억. 물론 얘보다는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이제 사직 아시아드나 힐스테이트 가야 입지가 아무래도 베뉴브 해운대 자리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떨어져요. 그리고 어반센트 대시장도 입지 자체는 해운대 쪽에 이 부분보다는 떨어지죠. 다만 이걸 제가 써놓은 이유는 최근에 분양가름이 이렇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뭐냐면 원도심 쪽 얘네 셋은 하이엔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9억 선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물론 애들이 다 잘 완판이 금방 될까 아닐까는 떠나서 일단 분양가 자체가 9억을 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구평 기준 비하이엔드가. 하이엔드는 당연히 서면 서밋이 11억에서 12억이 나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다고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다 84형은 잘 나갔죠. 리미트 남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밋 남천도 17억까지 나갔는데 옵션 포함했을 때 84가, 물론 얘는 가격차가 좀 많았습니다. 층이나 호에 따라서 4억이나 차이 났는데 여하튼 얘도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베뉴브 해운대가 비록 얘들 하이엔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싸게 나온 거냐? 저는 비싸게 나온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준수하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직 로케라든가 쌍용 아시아드를 써놓은 거는 얘네들 준신축급이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얘네가 9억에서 10억 사이에서 두 단지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지난 어반센트 영상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길 보시면 되는데, 어반센트 대시양 영상 재밌는 게 그때 어디 보여드렸냐면 여기 사만골드 파크뷰부터 좀 보여드렸죠. 그 당시 어반센트랑 비교하느라고. 근데 여기도 보면 19년 들어간 준신축이죠 아직은. 근데 얘 지금 보시면 단지의 고가는 평균선으로 그냥 고가, 즉 그 단지 안에서 고가는 그냥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만 그러면은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이 사직역 앞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더 뚜렷해 보입니다. 위는 그냥 그대로인데 아래쪽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얘도 보시면 위쪽은 그냥 거의 일직선이죠. 그 단지 고가 거래들. 근데 저가 거래들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그 단지의 가격은 이 고가로 보여요. 왜? 최고가가 이걸 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단지 저가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그림이. 그럼 이게 결국은 고가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 형태가 지금 여기서 보이고, 지금 밑에 있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도 더 뚜렷이 보입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정보점도 고층이 뚫어버렸어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이시나요? 이 위에 거 그대로 있었고 밑에 거 올라가고 있다가 결국 맞부딪힐 때 올라가 버린 거. 다른 단지는 아직 안 나타났는데 여기는 조금 나타나는 형이 있는 거예요. 좀 중소형이었는데 좀 전에 건. 이런 식으로 부산은 전반적으로 다른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히 더 다뤄드렸습니다. 여반센터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부산의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현재 부산의 신축 및 준신축들, 구축은 그렇게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해운대 쪽에 구축들이 좀 있잖아요. 들어간 지도 오래돼서. 그런 거 말고 해운대 쪽도 신축이나 준신축들은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승선이 특히나 원도심 쪽, 서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단지들에서 그게 이미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즉 그 단지 고층에 맞닿게끔 그 단지의 저가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상승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게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베뉴브 해운대가 이 가격에 나온 건 저는 준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이 지금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긴 시작했는데 아직은 해운대 쪽을 갖다가 넘어서거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드파인이라든가 이번에 서밋이 좀 치고 올라간 게 있긴 한데 아직은 해운대 쪽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베뉴브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가는 준수하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근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준수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더군다나 투자 가치 중에 중요한 건 해운대 신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운대의 신축이 별로 없죠. 해운대도 들어간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신축으로 들어간 것들이 딱 아파트로 제대로 들어간 건 없고 여기 뭐 분양 중 떠있는 것도 보이는데 얘네들은 오피스텔이나 도생 같은 걸로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이제 그나마 있다면 30년에 들어가나요? 르엘 리버파크가 나름 괜찮죠. 있는데 신축이 해운대 쪽에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생기겠지만 따라서 오랜만에 들어가는 신축이라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해운대 신축이라는 측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없지는 않다. 더군다나 아주 강렬한 임팩트, 백스코역의 직결 연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부산의 정비 물량이나 준신축이 오름세를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오름 초기입니다. 아직은 그 단지들의 저가가 고가를 팍 뚫은 데는 별로 없어요. 즉 저가 뚫는다기보다도 저가가 높아지니까 고가가 너가 그 정도 된단 말이야 하면서 로얄층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데 아까 근데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 사직역 앞에 있는 거 걔는 전용 면적 100형에서 그게 조금 보이긴 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전용 면적 74, 79였나? 작은 거에 좀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원도심은 이번에 영상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확인을 좀 해드린 게 있어요. 이게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영상 계속 보셨으면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네요. 정부 규제에서 비껴갈 절대적 낮은 가격의 부산. 뭐냐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627 수요 대책 나오고 97의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이게 이미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수도권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마 금리 인하가 10월에 이루어지든 11월에 이루어지든 그때쯤에서 수도권은 규제가 한 방 크게 다시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야 내년 대서에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거 인센티브 좀 주는 상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대책을 풀어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한번 꽉 조여야 되기 때문에 수요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지방은 안 그렇죠. 지금 뭐 대구보다는 부산이 낫긴 한데 부산도 상당 기간 동안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부산이 지금 약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겉으로는 올라가는 모습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것들의 결과로 부산이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부산에다가 수요 억제책을 내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죽어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당장에 지지난주 푸르지오 트랩파크 미분양 났거든요. 얘는 5.5억에서 6.3억이 나왔어요. 옵션 포함해서. 이거 비싸다고 미분양 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일 겁니다. 이게 싸게 느껴질 거고요. 그러면은 얘네들 있잖아요. 원도심. 얘도 싸게 느껴질 시기가 곧 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부산 부동산을 이번에 단지들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예 따로 하나 찍어서 추석 끝나자마자 시간 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아니면 뭐 광주든 아니면 지방 뭐 대전은 세종 쪽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정부 규제를 갖다가 받을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 이 당분간이 뭐 몇 개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만약에 부산에 어떤 수요 억제책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이번 한 달간 분양한 이 아파트들이 이 가격에서 대략 30-40% 뛰었을 때나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따라서 부산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름 초기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보여요. 지금 저가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좀 있으면 이제 튀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정부 규제가 피해갈 곳이에요.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 아닌가. 즉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갈 모습이 보이고 그런데 규제는 나올 가능성이 적다.
없다. 그러면은 괜찮은 지역 아닌가. 아까 이런 거 해드렸잖아요. 이번에 분양한 단지들이 다 그런데 저기 프루지오 트레파크가 신규 택지라서 그렇고 요 조건 있죠. 재당첨 제해놓고 거주미 없고 분산제 제해놓고 전매 6개월만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민간 택지니까 이러시는데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여러 가지로. 이런 조건으로 계속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중도금 무이자 이런 거 나올 때가 좋은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려고 해도 이거 당연히 이자 호불제로 바뀝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실제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겉으로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건들이 좀 주어지는 거죠. 분양 중도금 무이자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용하는 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하이엔드급들의 분양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해운대 쪽도 들어갈 단지들이 있거든요. 뭐 개발지 보시면 있는데 지금 얘도 사실 우정 이지군가로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단지 나왔을 때 얘가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뒤에도 써놨는데 하이엔드가 아니라 게 오히려 좀 아쉬운데 만약에 주변이라고 하는 게 해운대 전체를 말합니다. 이쪽에서 좀 잘 갖춰지고 비싸게 나오는 단지가 있다면 얘도 영향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투자 가치가 될 수 있어요. 하이엔드급들의 분양가. 어디 쪽? 해운대 쪽. 근데 사실 해운대 쪽이 하이엔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단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입지 괜찮은 게 들어가면 저는 이번에 나온 분양가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얘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백스코역 바로 앞에 연결되는 놈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출퇴근이라든가 부산에서 어떤 이동에 있어서 편의성은 절대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이 단지가. 그죠? 그리고 에코랑 명지 분양가 고려해야 된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프루지오 트레파크 비록 미분양 났지만 이게 절대로 비싸게 나온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명지나 에코델타에서 앞으로 싸게 나올 물량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것들 있죠. 서면 쪽 가까이 있는 얘네들 지금 비싸다는 말 들을 수는 있어요. 9억이 넘는 애들. 근데 이쪽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싸게 느껴지는 순간이 금방 옵니다. 그럼 이게 또 영향 미치겠죠. 어디에다가? 얘네들은 그 영향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히려 이쪽이 좀 분양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 이 하이엔드급의 왼쪽이 팍 치고 나가지고 그게 전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쪽이 어쩔 수 없이 오른 분양가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올라와 주는 거에 따라서 하이엔드라든가 이런 입지 정말 좋은데 베뉴브 같은데 이런 데가 영향받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산의 분양은 전반적으로 이 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선반영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단지들이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5천에서 1억 정도 사직 쪽이라든가 가야 쪽 이런 쪽 말씀드린 건데 사실 걔네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선반영은 아닌 것 같다고 느끼게 될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합니다. 베뉴브 같은 경우에도 입지 때문에 절대적 가격에서는 좀 많이 높아 보일 수 있잖아요. 얘가 13억이 넘어갔으니까 최고가가 지금 14억까지 넘었잖아요. 옵션 다 포함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도 그렇게 아주 비싼 건 아니다. 왜냐면 자이라든가 트럼프월드 가격 비교하면 곧장 뭐 트럼프월드보다 얘가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연식하고 급평형대에서 할사에서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뭐 그렇게 비싸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다. 따라서 투자 가치가 있다. 즉 많이 비싸게 나온 것 같지 않다는 건 그냥 투자 가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얘는 아직 입주되기 시간이 꽤나 긴 단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중도금도 무이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뉴브 해운대의 미래 가치는 전 다른 것보다 후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베뉴브 해운대 자체의 분양가를 후상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정말 이렇게 높아지는구나. 얘 뒤에 나온 애들이 더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부산이 막 오르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안정되어 있는 시기인데 나온 분양가예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보기엔 부산이 조금 올라가는 상승세를 탈 것 같은데 지방은 부동산 아니다. 이건 다 그냥 그때그때 하는 말들일 뿐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돌고 도는 거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이 지방 중에서는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이 모르겠어요. 세종 쪽이 여러 가지 어떤 호혜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부산이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갈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뒤에 나올 단지들의 어떤 분양가 후상향이 그거죠. 뒤에 나오는 단지들이 우상향 말고 분양가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 뒤에 나올수록 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백투더 하이엔드,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죠. 옛날 영화인데 그러니까 미래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저는 얘가 하나 아쉬움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하이엔드로 들어가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게 하이엔드로 갔으면 정말 주변에 많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유주택자분들한테 좋은 건데 근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이엔드가 아닌 측면이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게 약간 분양가가 여기서 더 비싸지더라도 커뮤니티라든가 다른 거 좀 갖추고 대형도 좀 더 많이 넣어주고 평면도도 그 대형에 맞게 좀 내줬으면 얘는 훨씬 비싸게 났어도 잘 될 만한 자리였는데 하이엔드로 안 간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드는 단지여서 이걸 써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게 가격이 나온 거잖아요. 이 가격에 그렇게 해운대에 들어왔을 때 나쁜 가격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괜찮은 가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부상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 취업을 한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수도권 분양이 아니고 해서 부산 쪽에 요즘 많이 다루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분들이 보시기에는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번 한 달 동안 얘까지 포함해서 대략 7개 단지 정도 다른 것 같은데요. 부산의 어떤 흐름 같은 게 바깥에서 보는 시각, 안에서 보는 시각 말고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좀 흐름이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따로 뽑아서 부산의 어떤 부동산 흐름에 대한 영상을 곧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끝나고 나서 정보 그다음에 자료를 좀 모아서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110원 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배정적으로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뭐 개인적인 질문하시면 왜냐면 영상에서는 딱 대놓고 말씀 못 드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질문하시면 그런 건 대답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소식 갖고 조만간에 정확한 투자 정보 그리고 유용한 정보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